기록되지 않은 탈북 이야기. 올댓 탈북 사연. 2014년 겨울 새벽 1시, 국경 근처 보호센터의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전신이 얼음물에 젖은 30대 여성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어요. 얼굴은 공포로 굳어 있고 손에는 종이 쪽지 하나만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K요원님, 이거 좀 봐주세요. 제 아들이 여기 있습니다. 저는 종이를 펼쳐보고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 속엔 제가 8년 전 놓쳤던 한 사건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국정원 북한 담당 K요원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탈북자들의 고통과 모성애가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한 장의 쪽지가 어떻게 사람을 살릴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25년 동안 수많은 탈북 사건을 다뤘지만 이 사건만큼 제 가슴을 무너뜨린 사건은 없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아들을 두고 강을 건넜고 8년 만에 그 아들의 소식을 전하는 쪽지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여성의 이름은 윤지화, 34살. 그녀는 국경지대 압록강을 건너던 중 얼음이 깨져 물에 빠졌어요. 기적적으로 살아났지만 온몸은 동상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담요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언제 강을 건너셨어요? 어젯밤. 가족은요? 그녀는 고개를 떨궜어요. 아들이 북쪽에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가족과 함께 오거든요. 왜 아이를 두고 오셨습니까? 지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보위부가 남편의 정치적 문제로 저희 가족을 체포하려 했어요. 남편은 이미 끌려갔고요. 저와 아들도 곧 잡힐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혼자 오신 겁니까? 네, 아들은 일단 안전한 곳에 숨겨뒀어요. 제가 먼저 탈출해서 안전한 루트를 확보한 다음 아이를 데려올 생각이었어요. 지화는 가슴에서 젖은 종이 쪽지를 꺼냈습니다. 그날 밤 급하게 아들에게 쓴 쪽지예요. 저는 쪽지를 펼쳐봤어요. 혜성이 엄마 꼭 데리러 갈게. 집안 바닥돌 밑에 숨겨뒀어. 하지만 그녀가 제게 건넨 쪽지는 따로 있었습니다. 또 다른 종이였어요. 그 안엔 아들의 정확한 은신처와 북한 내부 협조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 위치 평안북도 영군 영리. 보호자 이름 박철민 가명. 연락 방법 장마당 상점 통해 전달. 이건 일반 주민이 알 수 없는 수준의 정보였습니다. 저는 즉시 의심했어요. 이 정보는 어디서 얻으셨습니까? 중국에서 어떤 분이 저를 도와주셨어요. 그분이 북한 내부에 연락망이 있다고 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뭡니까? 모르겠어요. 그냥 형님이라고만 불렀어요. 저는 쪽지를 다시 봤습니다. 보호자 이름 박철민. 그 순간 제 머릿속에 8년 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박철민. 제가 2006년에 수사했던 북한 내부정보원의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2007년 북한에서 체포돼 사망한 것으로 기록돼 있었어요. 협조자는 누구인가? 왜 이 정보가 한국에 전해졌나? 아이는 정말 살아있나? 제 머릿속은 의문투성이었습니다. 저는 지화의 탈출 경로를 자세히 들었습니다. 2014년 8월 남편이 보위부에 끌려간 직후 지화는 8살 아들 혜성이를 신뢰할 수 있는 친척집에 숨겼어요. 그리고 그날 밤 홀로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브로커 조직에 팔렸어요. 중국 동북 지역 농촌으로 팔려갔어요. 거기서 2개월 동안 갇혀 있었어요. 지화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어떻게 탈출했습니까? 어느 날 밤 집주인이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서 창문을 깨고 도망쳤어요. 산골로 숨어들었죠. 지화는 2개월 동안 산골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낮엔 동굴이나 폐가에 숨고 밤엔 마을 근처에서 먹을 것을 구했어요. 그러다 조선족 교회를 만났어요. 목사님이 저를 도와주셨죠. 남쪽으로 갈 수 있는 연락망을 연결해 주셨어요. 하지만 지화는 남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목사님한테 부탁했어요.
제 아들을 구해달라고요. 목사는 북한 내부에 연락망이 있는 브로커를 소개해줬어요. 그 브로커가 바로 형님이었습니다. 형님이 제게 쪽지를 줬어요. 거기엔 제 아들이 안전하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박철민이라는 사람이 아이를 지키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북한의 실제 상황을 떠올렸습니다. 2014년 당시 북한은 보위부의 가족 동시검거 방식을 강화하고 있었어요. 한 사람이 정치적 문제로 체포되면 가족 전체를 조사하고 필요시 수용소로 보냈습니다. 또한 국경지대엔 열감지 센서가 확대 설치됐고 여성 탈북자들을 노리는 인신매매 루트도 극심했어요. 지화의 상황은 전형적인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강을 건너신 겁니까? 내 형님이 한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줬어요. 거기서 제대로 된 도움을 받아 아들을 구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한 가지가 걸렸습니다. 쪽지 속 박철민이라는 이름. 제가 7년 전 수사에서 만났던 사라진 정보원과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한국 정부 내 기록을 대조했습니다. 국정원 데이터베이스에서 박철민을 검색했어요. 결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박철민, 1968년생. 2006년 당시 북한 내부정보원으로 활동. 2007년 보위부에 체포됨. 2008년 사망 추정.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화가 받은 쪽지엔 분명히 그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보호하고 있다는 거지? 그때 담당 직원이 제게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요원님, 최근 3주 전에 들어온 탈북자 명단입니다. 저는 명단을 훑어봤어요. 그리고 한 이름에서 멈췄습니다. 박철수 가명, 48세. 나이가 박철민과 비슷했어요. 저는 더 자세한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모든 특징이 박철민과 동일했습니다. 저는 즉시 그 사람의 면담 기록을 확인했어요. 박철수는 한국 도착 직후 신원 조사를 받고 하나원에 입소했다가 사흘 만에 사라졌습니다. 흔적도 없이 잠적한 거예요. 저는 지화를 불러 물었습니다. 혹시 형님이라는 사람 얼굴 본 적 있습니까? 한 번 봤어요. 특징이 뭐였습니까? 키가 크지 않았고 왼쪽 눈썹 위에 흉터가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박철민은 죽지 않았어요. 이름을 바꿔 살아남았고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잠적했을까요? 지화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분이 제 아들을 지켜준 사람이라면 아들도 살아있나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우리는 즉시 박철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국 도착 직후 잠적한 상태였어요. CCTV도 휴대전화 기록도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거였어요. 저는 지화에게 말했습니다. 일단 기다려보겠습니다. 박철수 씨가 연락해올 가능성이 있어요. 지화는 매일 보호센터에 머물며 아들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지화는 저에게 말했어요. 요원님,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봐요. 아들을 북에 두고 왔으면서 다시 데려오려고 하다니. 아닙니다. 어머니라면 당연한 마음이에요. 하지만 혜성이가 살아만 있다면 그걸로 됐어요. 제가 아들을 못 만나도 살아만 있다면. 그날 밤, 저는 지화의 눈물을 보며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5시,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K요원님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누구십니까? 박철민입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윤지화 씨 아들 혜성이 확인됐습니다. 살아 있습니까? 네, 살아 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어디 있습니까? 북한 내부입니다. 하지만 말 못할 이유로 곧바로 한국으로 데려올 수 없습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아이는 안전합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언제 데려올 수 있습니까?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소 6개월에서 1년. 전화는 거기서 끊겼습니다. 저는 즉시 지화를 불렀어요. 지화 씨, 아드님 살아계십니다. 지화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울었습니다. 정말요? 네. 박철민 씨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데려올 순 없다고 합니다. 지화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사람만 있다면 그걸로 됐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아이만 살려주세요. 저는 여기까지면 됐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2015년 겨울 박철민으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어요. 요원님, 혜성이를 데려왔습니다. 중국에 있습니다. 저는 즉시 현지 협력자를 통해 혜성이를 한국으로 데려왔습니다. 보호센터에서 지화와 혜성이가 제외했어요. 혜성이는 이제 9살이 됐고 어머니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습니다. 엄마. 지화는 아들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혜성아 미안해, 엄마가 늦었어. 박철민은 그 후로도 연락이 없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는 8년 동안 죽은 척하며 북한 내부에서 활동했고 수많은 아이들을 지켜냈다는 것. 그리고 한 장의 쪽지가 한 어머니와 아들을 다시 만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사건은 제가 맡았던 수많은 사건 중 한 장의 쪽지가 가장 큰 생명력을 가졌던 날이었습니다. 탈북은 단순히 강을 건너는 게 아닙니다. 가족을 두고 목숨을 걸고 때로는 영원히 이별하는 선택이에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희망은 남아 있습니다. 한 장의 쪽지처럼 작지만 강한 희망이요. 윤지화와 혜성이는 지금 한국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박철민을 위해 기도한다고 해요. 언젠가 그도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독은 무료입니다. 구독을 누르시면 더 많은 이야기가 세상에 밝혀집니다.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